세 번째는 이제 스피드 유지하죠. 이제 제안서 개요서로 이제 골격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페이지를 어떻게 작성을 할지가 또 고민이거든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레이아웃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안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 2, 3번이 있듯이 1번이 타이틀이고요. 2번이 헤드 메시지고 3번이 바디입니다. 1번에는 해당 페이지 제목이나 주제문 기입하고 2번에는 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두 줄의 문장을 정리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페이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줄만 읽어도 여기 무슨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게끔 작성하고 넘길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적지 마시고 담백하게 팩트 중심으로 내용 적는 거. 세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줄 수 있는 3번 바디 내용들,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뭐 사례나 이미지 설명, 도식과 표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도 작성을 하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1번, 2번은 적으세요. 3번을 못 적어요. 그랬을 때 레이아웃을 쓰라고 하는 게 어떤 틀이 있으면 거기다 내용 넣는 건 좀 쉽거든요.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A-B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A 내용, B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좌우로 내용을 나누는 형태의 레이아웃이 있어요. 표준 제안서들 보면은 이것도 A-B 레이아웃이거든요. 왜 마이크로인이 중요한지에 대한 타이틀이 있고 A 내용 여기에 자료, 근거 자료 하나 넣고 B 부분에 또 다른 차원에서 근거 자료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작성할 때는 왜 마이크로인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문에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두 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형태의 문서가 나오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거는 마이크로니 중심 컨텐츠 휴대시오라는 주제문이 있고 헤드 메시지가 매일 업데이트되는 트렌디한 컨텐츠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5분 안에 전달한다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특징으로 해서 휴대시오가 뭔지 설명해서 트렌디한 컨텐츠들이 뭐가 있는지 특징들을 일단 적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거자를 두 개를 넣는 A-B도 있지만 왼쪽에 어떤 이미지를 넣고 오른쪽에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적는 형태 이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서 이 헤드 메시지랑 타이틀을 적으셨다면 요걸 채우기 위해서 A-B 레이아웃을 쓰는 게 좋을지 뭐 예를 들어 자료가 많다 그러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개의 자료를 A-B에다 채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거가 좀 시각화가 필요하다 그럼 A 영역에 이미지를 넣고 B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적는 형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상하 레이아웃 적는 건데요. 헤드 메시지, 타이틀 헤드 메시지 적은 다음에 요 상단 부분에 데이터나 사진이나 표 같은 거 넣고 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거를 그 자료 밑에다 채우는 형태 이런 형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장표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스마트 MBA에 대한 부분이었고 요게 교수진이 우리는 훌륭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수 부분도 이렇게 이미지 이렇게 넣고 그 밑에다가 설명하는 메시지 적는 형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또 많이 쓰는 게 또 다른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가운데 도식을 넣고 내용 설명 테스트 넣는다든가 이런 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아웃을 내가 쓸 말이 뭐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쓸 말이 많다라고 하면은 상하 쪽 이렇게 레이아웃을 좀 많이 쓰고 쓸 말 좀 없다 이미지 중심으로 했다면 A, B 위주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이 뭔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적합한 레이아웃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PC 맞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이렇게 정형적인 형태의 레이아웃들이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미지와 도형들 활용하시면은 또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그 MCP 제안서 쓰고 난 다음에 멀티 캠퍼스가 자기는 컨텐츠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PT에서 표현한다라고 해서 우리 제안서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너무 딱딱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레이아웃이 컨설팅스럽지 않고 PT에 맞는 형태로 바꿔보자고 해서 몇 가지 장표들을 작성했었는데 그래서 뭐
컨텐츠, 우리 휴넷 컨텐츠는 비즈니스 이슈에 맞는 컨텐츠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미시하게 잡아갖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 각각 한 페이지들마다 이제 이미지 중심으로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한 페이지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메시지 전달하면 되니까. 첫 번째 밀레니얼 세대 특화 시리즈여서 첫 번째 이제 어쩌다 어른 시리즈에서 이런 식으로 왼쪽 이것도 사실 A/B 레이아웃이에요 사실상. 근데 상단 헤드나 타이틀 메시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헤드고요. 요게 이제 헤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조금 더 과감하게 강조할 수 있다는 거. A/B 레이아웃을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고요. 아까 상하 레이아웃도 조금 더 변형하면은 한층을 더 겹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시각화를 여러 가지 돌려보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것도 A/B 레이아웃 내부에서 상하로 좀 더 쪼개진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상하 레이아웃을 해서 상단에 이미지 넣고 밑에 컨텐츠 설명 넣는 거고, 이거는 A/B를 2번 반복했습니다. 이런 식의 조합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잡으면요,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메시지 전달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전통적인 제안서 플랫폼을 잡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공백을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인가. 여기 난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주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쉽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하도 MCP 우리 제안서 매력도 그래픽이 딸린다고 하던데 그래픽 위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요거는 사실 간단한 좀 팁을 드리면 저희 솔루션 팀에서 쓰는 사이트 중에 하나 있는데요. 어플로가 있나요? 없나요? 궁금하신 게 없을 수 있겠네요 아직. 올렸어요? 네. 예. 나중에 보겠습니다. 참 세상에 고맙게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템플릿들을 많이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해외 사이트 중에 하나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템플릿 들어가 보면 키노트, 파워포인트, 뭐 구글 슬라이드 형식으로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레이아웃들을 잡아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이 레이아웃에 이런 만약에 내가 이 장표에 설명해야 될 특징이 5가지야. 그럼 5가지에 어울릴만한 레이아웃이 뭘까? 생각해보는 거, 찾아보는 거예요. 요 레이아웃 괜찮네. 그리고 여기다가 특징 적고 설명 적고 특징 적고 설명 적고 하고 아이콘 넣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훨씬 빨리 할 수 있고요. 디자인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템플릿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지막 티. 요건 한 5분이면 끝나요. 2시간 안 할 것 같은데요.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팁은 이제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빠르게 완성도 높이는 것들인데, 이거는 R&D 팀에서도 많이 쓰고 계신 R&D 누구죠? 육아교육관 그분의 제 앞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단은 뭐 도형 만들었을 때 그냥 밋밋한 도형 넣는 것보다 그라디에이션을 좀 넣으면 조금 더 고급스럽거든요. 그라디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어떤 그 색배합을 넣으면 고급스러운지 RGB 주소를 적어주거든요. 그럼 그걸 그대로 파워포인트에 넣으면 이런 고급스러운 그라데이션들이 저거는 아이디 필수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것도 나중에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가셔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또 그다음 많이 또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아이콘들 어떻게 그렇게 이쁜 거 찾냐. 네. 여기 플랫 아이콘 들어가시면 뭐 영어로 검색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영어 검색이 돼요. 태그가 다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아이콘 위에 올려서 뭐 하단 모양 눈 클릭하면 PNG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뒷배경이 어떤 형태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 투명 형태인지 흰색인지까지도 받을 수 있고, 그 사이즈에 클릭해 다운로드 받으면, 또는 이미지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미지 복사해서 파워포인트에서 이미지 붙여넣기 하면 그 아이콘이 따라옵니다. 이것도 무료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들 쓰시면 몇 가지만 잘, 아이콘이 몇 가지만 잘 들어가도 이 장표가 확 살거든요. 이런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뭐 픽사웨이나 언플래시 같은 거 이미 쓰고 계신 사이트이고, 저희 같은 경우 구글 이미지 검색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표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저희가 또 많이 쓰는 거는 한번 볼까요? iconfinder.com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룸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떠요. 근데 여기는 그 돈 내고 쓰는 거랑 프리 아이콘이 좀 다르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오프라인 제안서, 그러니까 인쇄된 형태의 제안서에서는 그냥 여기 있는 빗금이 약간 가 있는 제안서 아이콘도 쓰긴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게시되는 거는 저작권에 대한 걸 유념하고 쓰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의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그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하고 일단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따집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아이콘에 드시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제안서 쓰는 게 별거 없다고 한 게, 일단 쓰셔야 될 내용들을요, 첫 번째 잘 구조화 시키시고요. 그걸 개요소 일단 먼저 작성해 보시고요. 그거를 어떻게 매력적이게 어필하게 할 수 있는지는 앞부분에 그 고객이나 상대방의 뭐 기획 문서 같은 경우에는 컨펌 받아서 팀장님의 니즈나 했던 말들을 중심으로 제한 배경을 담고 요 형태 미시하게 내용을 넣고 이미지나 아이콘 잘 몇 개 섞으면 아까 같은 이쁜 제안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쁘게 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 PPT 템플릿 사이트들 많이 들어서 보시고 그걸 활용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 물어보고 싶은 질문 하나 해도 네네네. 제안서 RFP를 복원했을 때 뭔가 담아야 될 내용들은 뭐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감은 오는데 되게 적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 키포인트를 살려서 그 내용들을 컷해서 들어가는지 그 그렇죠. 기준 잡기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좀 이해가 안 되겠다고 이런 기준들을 잡으신 노하우가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저는 한 페이지에 꼭 한 메시지만 넣는 편이에요. 한 페이지 메시지 2개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읽다가 헤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읽으면 상관없는데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한 메시지 기준을 적는다고 해서 내용을 좀 줄이고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바보라고 가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2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실습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템플릿 적고 하는데 제가 쌤 과정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강의 중심으로 하나당 10점씩 주신다고 해요. 한 4개 정도 올리려고 이렇게 해서. 아까 뭐가 있었는데 심플로에 회사 업무의 제안 작성 시 유료 사이트에서 플랫폼의 이미지 다운작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이미지 사이트는 R&D 팀에서 쓰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고 있지 않나요?
있으시죠? 있어요? 저희가 돈 내고 대놓고 이게 딱 하는 건 아니고 디자인팀에서 쓰고 있는 거를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제안을 하는 네네. 그런 그러시군요.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이트를 그 월 구독을 형태로 다운로드 돈을 내고 쓰고 있어요. 팀 내에서. 네, 팀 내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한해서 특별히 그 로그인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나도 편집하면 되죠. 요거를 보면 이게 제일 효과적이 갑자기 퀄리티가 올라가는 가장 빠른 TV인데 알려드릴 테니까 중국 접속이 돼요 사실. 여기 들어가서 브라우저가 있고요.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디오도 있고 뭐 있는 음악도 있고 사운드 이펙트도 있는데 일단 프레젠테이션 템플릿 들어가셔서요. 파워포인트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약 3,000개 정도의 템플릿들이 있고요. 여기에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블루 이런 식으로 관련된 템플릿이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부분 클릭을 해보면 이 템플릿 안에는 어떤 형식의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미리 보기를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는 템플릿이 있고 어떤 데는 되게 그런 거 없는 데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가 없는 템플릿이니까 이런 데 좀 자세하게 됩니다. 이거 클릭해보면 이 템플릿 파일 속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구나. 사실 이게 제 미천인데 제가 빨리 제안서 작성하는 이유에는 이런 비결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쪽에다가 내가 쓸 말이 내줄 분이 없어. 근데 과연 이 장표 어떻게 쓸까? 그러면은 요 템플릿을 보고 그 내용에 적합한 이미지를 하나 찾습니다. 여기다 네 줄 적어요. 아이콘을 4개 더요. 밑에다가 그냥 멋있는 말 하나 더요. 한 가지 장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안서라는 게 이거. 근데 굉장히 쉬운데 그 전에 이 MEC하게 내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안서 작성하실 때 이쁘게 하는 것보다 그 구조화에 대해 고민을 더 많이 하시면 이쁘게 하는 거는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팀장님 그때 알려주셔서 이렇게 몇 개 다운받아 봤는데 저게 하나 다운받으면 색깔 베리에이션이 안에 또 막 빨간 버전, 파란 버전, 노란 버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것들을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런 형태로 이제 파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있고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컬러 베리에이션 이렇게 주고. 와 진짜. 그러니까 이쁘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마세요. 잘 못해요. 어차피 해봤자. 그래서 여기 여기서 딱 들어가서 이게 약간 다크 톤인지 라이트 톤인지 있거든요. 라이트 버전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콤바시 때 화려한 애니메이션 사람들이 눈을 속이잖아요. 그거 제가 만들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애니메이션도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 클릭하면 그림 팝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들만 바꾸면 되죠. 네. 그러니까 MEC하게 내용이 뭘 쓸지만 정해져 있으면 여기서 레이아웃을 찾아서 적합한 걸 넣으시면 훨씬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구조화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지. 저 PPT 템플릿만 봐도 여기에 무슨 내용을 맞아요. 통해서 이제 이렇게 딱 맞추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맞아요. 그럼 그 구조화를 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소요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고 있으죠. 그러니까 제가 MCP 제안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한 6, 7? 그래서 그 생각하는 데 있어요. 무슨 내용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넣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 안 하면 이쁜데 정말 뭔가 헛헛한 제안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문장 작성하실 때 그런 거면 다 팀장님 머리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해야겠죠? 팁이 있진 않아요. 누가 대신 작성해줄 사이트가 있진 않으니까 그건. 네. 그 구조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미 잘 작성된 제안서들을 그 인덱스를 열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덱스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맨 위에 헤드 메시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로직트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그 흐름에 따라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을 해도 팀장님이 잘 썼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냥 저 하나 주시면 돼요. 다들 있으실 좀 잘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럼 이렇게 구조화가 잘 됐구나 보면 좋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제일 스스로 학습하면서 되게 괜찮은 거. 뭐 MCP 표준 제안서가 제일 공을 들이는 저희 제안서이긴 해요. 요거를 드릴게요. 엑셀 파일 요걸 드릴 테니까 요걸 보시면 우리 휴내에 있는 모든 서비스의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징들인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 보면 전체에는 전체 구조에 대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인 휴내 속에서는 제안서 일반이면 휴내 속에서 일반 현황, 영역, 조직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휴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기관인지에 대한 수상 인증 내용이 있고요. 우리 MCP 잘할 수 있다는 레퍼런스가 있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중분류대에 밑에 있는 이제 세부 분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컨텐츠 우리 연구소니까 연구소 쪽 보면 안 보이시군요. 컨텐츠 소개라는 챕터 안에 첫 번째 레벨에 그냥 우리가 컨텐츠를 나열식으로 주는 것보다 그룹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차별성이랑 최신성이랑 고품질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별성에 적합할 만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묶었어요. 휴내 컨텐츠 중 마이크로러닝은 우리가 이제 차별성이 있다 얘기하고 그 마이크로러닝 중에 기획이신 영역이 있고 플립러닝도 차별적인 컨텐츠 내에 들어가고 VR 몰입형 컨텐츠라고 네이밍진 거죠. 게임 러닝이 있고 또 유튜브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차별적인 것도 알아듣고 최신성의 부분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그 트렌드한 과정들 중심으로 소개의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밑에 하위 요소도 있고요. 고품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품질적 특징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적었거든요. 요걸 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MCP 우리 표준 제안서에 있는 파일들을 열어보시면 그 페이지 넘버링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안서 쓰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주의 법정교육 제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리뉴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올린 건데요. 네. 저희 R&D에서 이게 법정교육 제안서를 새롭게 올해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는 영업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그 전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걸 작년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작년에 받아봤고 올해도 또 새롭게 받아보는 입장인 거잖아요. 매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리뉴얼을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근데 여기 뭐 제안 배경이나 특장점이나 휴내 소개는 달라질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추가해야 될 부분은 커리큘럼이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 것 같은데 디자인을 싹 다 바꿔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상세 내용만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저희 팀에서 다 만드는 건지 아니면 솔루션 팀을 거쳐서 하는 건지 좀 실질적으로 뭐 질문 두세 개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냐? 맞아요. 사람들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달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크고요. 과연 변하기 없는 제안서를 또 뭘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아까 제안 배경 우리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을 좀 이해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바뀐 뭐 법적인 규정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법정 기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업체들이 엄청 난입하면서 막 되게 막 페이백도 하고 막 되게 시장이 혼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규정 바뀌면서 무료 과정 없애고 정부 지원 없애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이거를 들어야 된다 라는 이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앞으로 제안 배경에 녹아주면 돼요. 그러면 제안 상세 내용은 사실 그대로인 거잖아요. 과정은 그대로니까. 근데 그러니까 Y 부분, 제안 배경 부분을
왜 휴넷을 선택하는지 부분에서 조금 차별을 주시면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R&D 팀에서는 그 재료를 어느 정도 다듬어서 그러니까 요리를 비유하자면은 뭐 물을 사서 흙을 좀 씻어내시고 깍둑 썰기만 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 버무려서 깍두기 만드는 거 저희가 할 테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저희 재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거 저 제안서 솔루션 팀에서 만드신 제안서예요? 네네. 작년 2월달에 2라운드 준비를 작성한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제한 배경이 있고 특장점이 있고 제한 상세 내용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고 제한 배경 안에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법적 필수 교육의 문제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 프레임을 그 결정하기 프레임을 제시하고 그래서 휴넷이 좋다.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 필수 교육은 요거고 요런 게 있고요. 안 하면 요런 페널티가 있어요. 라고 형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간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작년에도 이 이슈가 있었어요. 되게 영세 업체들 믿을만하지 못하지. 여기서 수강했는데 나중에 인정이 안 돼. 뭐 이런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잘못된 시장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설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을만한 휴넷이랑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건데 오늘 이번에 새로 잡는다고 하면은 이 5페이지 요 내용을 요즘 좀 법적 규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이런 질문이 저는 훨씬 좋아요. 네. 지용님도 뭐 하나 질문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날려먹은 것 같은데. 생각을 하겠어. 아 그래요? 작년에 창호님은 뭐라도 너무 질문하려고 해갖고 재작년에 저도 한개 질문을 이런 그 어떤 공통 제안서 같은 거 말고 특정 기업에서 RFP를 발행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를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 경우에는 혹시 팀장님께서 어떤 스텝으로 진행하시는지 그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신 RFP나 이런 거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드를 포맷을 해서 이렇게 제안서들이 작년에 썼던 것들이 다 저쪽에 따로 있거나 같아서 이거 한번 볼까? 경기도 인재개발원 제안했던 거네. 스마트 이러닝 운영 사업에 관련된 RFP가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RFP가 워낙 정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을 작성하긴 했는데 제안 개요 있고 제안 업체 현황, 우리 휴넷이 어떤지 소개하는 거 하나 있었고요. 사업 관리 어떻게 할지, 인력 관리 어떻게 할지. 요거는 기존에 잘 있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 거를 대행해주는 아웃소싱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별로 내용을 적게 됐고, 요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뭐 조경표 같은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RFP 상에서 배점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요소에 몇 점이 있는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찾아보기 쉽기 위해 앞에 이런 조경표 같은 거 하나 넣었거든요. 이 정도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가끔 넣는 경우는 있고요. 제안 개요 경우는 제안 배경 넣고, 그래서 배경을 통해서 사업 수행 전략을 도출했고, 이걸 통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뭘 달성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이걸 휴넷이랑 하게 되면 경기도 인재개발하는 게 뭐가 좋을지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형태로 제안 플로우를 짰습니다.
제한 배경은 내외부 학습 요인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뭐 HRD 트렌드에 대한 분석하고 공무원들 학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학습자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크게 해줄까요? 네. 근데 학습자 분석이나 그 환경들 분석할 때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개의 메시지가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 분석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 페이지에만 넣으시는 편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한 배경을 이제 무겁게 쓰는 걸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온라인일 경우에 많은 경우 그럴 때가 있거든요. MCP 제한을 좀 무겁게 쓰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선물을 고를 때 그 사람의 평소 취향을 고려해야 스타일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 상대방 고객이 그런 거 싫어하고 명확하게 뭔지부터 얘기해라고 하는 데는 그런 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뭔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데서는 이렇게 컨설팅처럼 쭉 적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보통의 경우에 또 다른 면에서 그 RFP가 명확하면 그 제한 배경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 없어요. 근데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뭘 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차원에서 제한 배경을 좀 적어도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그 환경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시사점들이 노출이 됐던 거죠. 학습자 변화하고 컨텐츠 수요 요구사항에 맞춰서 운영을 지어나간다. 앞에 HRD 트렌드가 이렇게 변했고요. 학습 환경도 이런 지금 SDG가 이래요. 학습자 구성도 이런 형태니까 이런 시사점들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시사점에 맞게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라고 시사점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면 우리가 이걸 해줄게요. 학습 성과를 높이는 스마트 교육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줄 거고 사용자 편리성 있는 교육을 해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시사점에서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장표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랑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요. 또 실력이 공인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하시죠. 가 제한 배경 목적이 끝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위플로우고요. 그래서 너네가 뭘 줄 건데 라는 게 이제 다음의 내용에 나오는 게 이 사업 관리 부분, 이제 인력 관리 부분, RFP에서 요구하는 사업 상세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RFP에는 제한 배경 다음에 제안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제안서 소개가 피넷이 어떤 기관인지 믿을만한 기관인지 내 신뢰성 어필하는 형태가 있게 되고 뭐 고객이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제안서 소개를 넣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인덱스도 보면 아예 우리를 모르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1번에 제안서 소개를 먼저 넣어요. 자기소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 소개를 넣고 2번에 제안 개요를 가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미 그 제안의 입찰자들만 선정되어 있는 수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 개요, 사업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부터 어필하는 게 1번에 있고 실제로 확실히 제안서를 많이 쓰고 계시니까 혜지가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제가 쓴 제안서 단점이 뭐라고요? 단점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야구로 5할 타점면 굉장히 승률이 높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이 내용이 너무 좀 애매한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설득하려니까 너무 저는 제 지식이 많은데 이 사람은 너무 없는 지식이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그 혜인 씨 말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한 건 혜인 씨거든요. 강하게 주장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오게 됐어요. 사실 이해했을까? 막 이렇게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그거에 대해서 시리어스하지 않거든요. 사실 누가 제일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지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지 이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문장 아까 적으실 때 헤드메시지 적으실 때도 굉장히 확신 있는 말투로
난이 여기서 쩔어. 내가 전문가야. 라는 생각으로 적으셔야 돼요. 아까 제안서의 목적은 수주에 있어요. 무조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냐에 있지 않아요. 거기.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 뭐 생각보다 많이 빨리 끝났지만 이 정도 하고요. 제안서 문서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뭐 기획 문서나 쓰실 때 저는 아까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PPT 이런 거 말고도 보고서 형식에 대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쓰시고 이미지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 쓰셔서 좋은 문서 만드셔서 집에 있는 빨리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